자, 문제 풉시다. 자, 오늘 진도는 등기사항까지 풀 거예요. 등기사항까지. 자, 오늘 진도는 좀 짧게 풀 겁니다. 푸는데 여러분 공부할 여러분 몫이 많습니다. 오늘 이번 공부는 좀 짧게 풀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조금 양이 많아지게 좀 시간에 좀 딜레이 될 거예요, 아마. 자, 일단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주부터 문장이 한 타임이 길어질 거예요, 아마.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자, 등기는 등기원의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그러나 일정 권리관계, 자,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것, 이게 등기 개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자, 2번입니다. 등기 신청에 있어서나 등기원의 과실 등으로 실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등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등기가 돼야만이 효력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효력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 안 됐다 그랬죠. 실제 기록 안 됐습니다.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등기했으니까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 자, 3번. 등기는 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의 기록이기 때문에 자, 이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즉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그는 등기이다 아니다? 등기가 아니다.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게 등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지 않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가 아니다. 아니죠.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요소입니다.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여기 보시면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지만 어쨌든 소유권 권리관계 있잖아요. 권리관계이니까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건 맞죠. 맞으니까 등기가 맞지. 자, 말소 기간 동안에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자, 여기는 사실 이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는 것은요, 자, 민법 186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려면은 등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란 것은 물권 변동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입니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말입니다.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잠시 없어졌어요. 나중에 살아난다 말입니다. 잠시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불법으로 잘못 말소된 거예요. 불법으로 잘못 말소됐다면 등기 외형은 없어졌지만 실체는 살아있잖아요. 실체는 살아있으니까 회복을 하게 되면은요, 그 실체는 계속 유지된단 말입니다. 그 등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등기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만 효력 발생했죠. 그 발생된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하게 되면 옛날 거 그대로 살아나게 되면은요, 말소 기간 동안에는 실제는 외형은 없어졌죠. 그죠? 기재는 없지만 등기 효력은 존재하는 걸로 봅니다. 여기서 이 존재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자, 2번 문제는요, 이거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인데, 자, 일단은 등기가 완료됐을 때, 완료했단 말입니다. 완료했을 때, 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자, 발생하는 시점에 관한 얘기인데요. 등기가 완료되게 되면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걸로 봅니다. 접수한 때부터. 자, 여러분, 저 책에서 178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 이거는 단순 두 개는 외우세요. 접수는 언제 된 때 봅니까? 접수는요, 전산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보고요. 그리고 효력은요,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 봅니다. 접수한 때부터. 등기가 됐을 때는 효력 발생 시점은 접수한 때. 그리고 접수는 언제냐? 전산 조직에 저장한 때. 자, 요 두 가지는 단순 외우세요.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등기 제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고릅니다. 사실은요, 이 3번 같은 문제가 독자적인 문제는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한 얘기들은요, 나중에 이제 보기만 하나 정도로 설정 묻어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등기법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등기 측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조심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등기 제도에 관해서 모두 고르면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요, 원칙을 찾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적인 사망이 주어졌을 때 적용하는 게 예배예요. 자, 원칙을 찾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공동신청주의 맞습니까? 맞아요. 물적 편성주의? 맞죠. 형적 심사주의? 맞죠. 공신력 인정? 요거는 아니죠. 성립요건주의? 맞죠. 효력 발생요건주의 같은 말입니다. 대항요건주의? 아니죠. 자, 1부동산 1등기부? 맞죠. 자, 연대적 편성주의? 아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국가배상책임주의 인정하죠. 등기관에 잘못했을 때 국가배상 책임합니다. 단독신청주의? 아니죠. 아니다 말입니다. 원칙은 공동이잖아, 그죠? 예배적으로 단독신청이 채택하고 있잖아. 그러면 예배적으로 그러면 그 예배적인 사망이 주어져야만이 이게 맞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립요건주의잖아요. 대항요건주의, 아니지,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하면 대항력 취득하잖아. 대항요건 맞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나 원칙은 성립요건주의고,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사항이 주어졌을 때 임차권 같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주어져야 돼요. 예배는 예배적인 사항이 주어졌을 때 적용하는 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비역과 치여선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을 묻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등기 제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4번, 5번 문제를 풀게요. 등기 제도에 관한 얘기. 자, 우리나라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자,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한동 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용지 사용하지만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 사용합니다. 우리가 1부동산 1등기부를 만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은요, 토지 같은 경우는 한 필, 건물 같은 경우는 한 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 여기에 건물 하나요, 하나의 등기부 씁니다. 그런데 구분 건물이다 말입니다.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요, 한 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 씁니다.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동입니다. 자, 옆으로 6칸, 위로 10층이 있습니다. 전체 부분은 60개지만은 그 한 동 전부를 가지고 101동 전체 하나의 등기부로 쓰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요, 등기는요, 당사자 신청 또는 광고소 촉탁이었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체계가, 자, 다다음 주에 가면 얘기가, 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등기는 원칙적으로요, 자, 당사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예배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자, 이 법률의 규정에 관한 얘기는요,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은 요구하는 거거든요. 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요구하느냐? 당사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관공서에서 요구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가 요구하면 신청이라 그러고요, 관공서에서 요구하면 촉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거 크게 분류하면은요, 등기관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분류와 법원에서 명령할 수 있다는 분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뺍시다. 빼면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광고소 촉탁이 있어야 등기하는 거 맞죠? 자, 등기관의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은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 심사, 요게 실질적 심사입니다. 우리가 등기는 형식 심사잖아, 그죠? 형식적 심사. 서류의 구비 여부만 보는 것이지 그 내용의 정확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맞죠?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민법의 법률의 규정, 민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등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 생기는 거는요, 법률 행위로 인할 때. 이거 186조잖아요. 법률 행위로 인할 때 등기해야 물권 변동 생기죠. 법률의 규정이라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187조. 그러니까 4번의 정답이고, 매수인이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부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못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7번 문제. 자, 여기 있어. 6번, 7번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등기 상황이라는 문제인데요. 6번 문제, 이런 문제는요,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안 되는 물건이 등기되는 걸로 바뀔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개방형 축사가 이게 아마 2011년, 12년 그때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나왔거든요. 개방형 축사가 그 전까지는 등기 안 됐습니다. 그때 등기되는 걸로 바뀌는 게 3월 달에 바뀌었어요. 3월 달에 바뀌고 나서 10월 달에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등기되는 거는요, 우리가 시험 문제 의미 없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작년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뀐 게 있다면 이제 그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요, 여러분 시험 출제하는 기준은요, 시험 공고 한 날 기준입니다. 이게 언제냐니까 나중에 원서 접수서는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달에 돼가지고 그때 기준이거든요. 시험 그때 공고하니까, 확정 공고하니까, 그때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합니다. 아직까지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정리할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그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 틀린 거 찾습니다. 집합건물입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계함에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자, 우리가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릅니다.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공용 부분은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여러분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집 삽니다. 집 사면 복도 이용권 따라옵니까? 관리치 이용권 따라옵니까? 어린이집 이용권, 그리고 뭐 커뮤니티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헬스장, 그런 이용권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소유권 넘으면 공용 부분 장명의 소유권 넘어가는 거 맞죠? 벽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 매장. 자, 요게 판매 영업 시점입니다. 상가입니다. 상가라 그러면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금은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구분 건물이라면은, 일반적인 구분 건물입니다. 자, 구분 건물이 되려 그러면은, 별도의 소유권에 성립하는 구분 건물이 되려면은요, 구조상 독립 플러스 이용상 독립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상가입니다. 자, 구분 상가. 판매 영업시설입니다. 판매 영업시설. 이라 그러면은요, 구조상 독립은 없다 하더라도 이용상 독립만 갖추면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영업시설이다 말입니다. 벽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요 말이 구조상 독립. 구조상 독립이 없는 요 말입니다. 구조상 독립이 없다 하더라도 상가란 영업시설이라 그러면은요, 일정한 요건, 요게 뭐냐? 이용상 독립이에요. 이용상 독립만 갖추게 되면은 구분 소유권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영업시설일 때. 요 얘기입니다. 자, 집합 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했을 때 등기부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부 갖거나 얼구에 대지권 취지 등기를 직권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자,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취지 등기거든요. 자,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나오면 그때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만은, 자, 결론부터 제시해 놓을게요. 자, 우리가 대지권 등기입니다. 대지권 등기는요, 일단, 자, 대지권 등기는요, 건물 등기부에 합니다. 건물 등기부 중에서도 표제부에 합니다. 표제부에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대지권 취지 등기입니다. 취지 등기. 자, 취지 등기는요, 자, 토지 등기부에 합니다. 갑구나 얼구에 갑니다. 등기관 직권으로 합니다. 외우세요.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했단 말입니다. 자, 대지권 등기했습니다.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했습니다. 그때, 자, 대지권 취지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지권 취지 등기는요, 자,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부라 그랬죠. 토지 등기부 갖고나 얼구의 등기관 직권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함에서도 복도나 계단 등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복도, 계단 이거 따로따로 개인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복도 계단은 따로 개인 소유 안 됩니다.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는 건물을 신축한 자 의사에 따라서 구분 건물로 해도 되고 단독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구분 건물을 했다가 단독 건물로 바꿀 수도 있고 단독 건물로 했다가 구분 건물로 바꿀 수도 있고 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여야 한다니까 틀렸어요. 안 해도 됩니다. 자,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 자, 조건에 관한 얘기예요.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상가 건물, 상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요건. 자, 상가라면 일정한 요건, 요요 조건입니다. 구조상 독립은 없다 하더라도 이용성 독립을 갖췄다는 조건에 주어지면 별도로 구분 소유권 보존 등기에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직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 소유자는요,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맞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3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신청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 정보 공지 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는 실질적 심사권에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한다 그랬죠. 무조건 틀렸어요. 현재 등기법은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습니다. 실질적 심사권은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지 실질적 심사권은 없어요. 4번입니다. 자,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 부분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공용 부분이 구조상 공용이 있고 구조상 공용이 있고 그리고 규약상 공용이 있단 말입니다. 구조상 공용 이거는 등기가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합의로서 같이 쓰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요, 별도로 점유분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거기 있죠, 그죠?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정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규약상 공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파트는요, 한 80년대, 90년대 아파트는요, 저층입니다. 뭐 5층 여러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어떻습니까? 위로, 뭐 10층, 20층, 30층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특징이 옛날에 아파트 있죠. 옛날 아파트는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 있었죠. 지금은 지하로 가버리죠. 또 하나 특징이, 옛날에 아파트는요, 부속 건물이요, 다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옛날에 아파트는 여기 101동입니다. 102동입니다. 110. 여기 이제 관리실도 있고요. 중간에 이게 건물이 있습니다. 부속 건물에. 근데 지금은요,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아파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파트. 그 동과 동시에 부속 건물이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금배를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속 건물은요, 요즘 같은 다 여기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노인정 있죠? 노인정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따로 나와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103동 거기 1층 왼쪽에 노인정 있잖아요. 오른쪽은 어린이집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노인정이 여기 아파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원래 전유분으로 따로 분양해도 되는 거잖아요. 따로 분양해도 되는데 그런데 공용 부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도 별도로 전유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공용 부분을 전유분으로 등기했을 때요. 그때는요. 전유분을 별도로 등기했을 때는 표제분만 둡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에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표지 등기는 동시에 됩니다. 우리가 구분 건물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입니다. 표시 등기 요거는 반드시 동시에 되고,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구분 건물에서 동시에 한다, 대비한다 그러면 여기 무엇을 동시에 하는지, 무엇을 대비하는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표시 등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 소유권 이거 집어넣지 말란 말입니다. 소유권 이거는요 동시 대비 못합니다. 표제부 등기만 동시 대비하는 거예요.
자,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구분 건물이 여러분은 제일 힘들어합니다. 구분 건물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분금을 등기하는 물건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자, 9번 문제 여기부터가 이제 등기하는 권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등기하는 권리에 관한 문제. 자, 요거부터가 아까 전에 제가 본 게임이다. 자, 여기부터가 힘듭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이론 정리한 부분 있죠. 부동산의 일부, 권리 일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여기부터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후에 이제 자, 부동산의 일부가 도표 얘기 나오고, 그리고 부등기, 주등기 이거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자, 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끊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